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한국의 실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들에 대한 건데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두 작품이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그리고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이 두 영화를 좀 더 깊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죠. 실제 사건,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랑 유영철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요. 영화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나 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달라요. 맞아요. 단순 범죄 스릴러 그 이상으로 봐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랄까,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달까요? 네, 저도 자료 보면서 그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범행 수법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관객에게 뭘 느끼게 하는지, 정말 다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실제 사건 배경부터 짚어보죠. 살인의 추억은 80년대 후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젊은 여성들, 불특정 다수를 노렸고 굉장히 체계적이었죠. 흔적을 거의 안 남겼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범인이 약간 보이지 않는 악처럼 그려지죠. 뭐랄까, 그냥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얼굴 뒤에 숨은 느낌? 익명성 같은 거요. 그렇죠. 반면에 추격자는 유영철 사건 떠올리게 하잖아요. 대상도 주로 성매매 여성이었고 그 망치, 범행 수법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잔혹하죠. 맞아요. 훨씬 충동적으로 보이고요. 네, 약간 분노나 뒤틀린 과시욕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의 악이 좀 멀리 있는, 잡히지 않는 느낌이라면 추격자의 악은 너무 가까이에 있는 명백한 악으로 다가오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 이춘재 심리분석 자료 보면 그냥 해보고 싶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동기가 없어 보이는. 근데 또 범행은 패턴이 있고 계산적이고 평범한 이웃처럼 지냈다는 점이 살인의 추억에서 그 대사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네요. 그럼 영화를 풀어가는 방식은 어땠나요? 이것도 확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살인의 추억은 5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범인을 계속 쫓는데 결국 못 잡고 약간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 누아르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누아르적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죠. 누가 범인일까? 여기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형사들도 막 직감파, 분석파 나뉘고. 네. 근데 결국 영화는 범인을 딱 집어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깊은 무력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송강호 배우가 카메라 보는 장면은 정말 강렬했죠. 마치 관객한테 당신은 알겠냐? 묻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눈빛. 반면에 추격자는 단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숨 막히는 추격 스릴러죠. 네, 엄청 긴박하죠. 범인은 비교적 초반에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그를 아는데도 계속 놓치고 막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죠. 정말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어요. 특히 풀려나는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은 막 분노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왜 이럴까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질문 자체가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알고도 막을 수 있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 시스템 문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던데. 네, 당연하죠. 살인의 추억은 그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시대상이 아주 중요해요. 경찰의 무능함, 막무가내식 수사, 고문, 증거 부족 이런 것들이 당시 현실이었거든요. 네, 단순히 형사 면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체의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반면 추격자는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 경찰 시스템의 비효율성, 관료주의적인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같은 거요. 이건 지금도 유효한 문제들이잖아요. 결국 두 영화 다 범죄자 자체를 넘어서 그 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방치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살인의 추억이 과거의 실패에 대한 좀 씁쓸한 돌아보기라면 추격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고발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러네요. 특히 살인의 추억 실제 범인 이춘재가 영화 나오고 16년이나 지나서 잡혔다는 거.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네, 정말. 결국 이 영화들이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기억해야 한다.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바꾸지 않으면
악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 아닐까요? 악이라는 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자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덕분에 살인의 추억과 추격자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영화가 어떻게 현실을 비추고 또 질문을 던져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영화 모두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꼈네요. 과거의 무력감, 그리고 현재의 절망감까지 참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당신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한번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